여론조사를 볼 텐데 김현수 의 결선 투표 시 지지율이라고 했지만 사실 뭐 그거를 완전히 반영한 건 아니고요. 그냥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게 제가 이 설문지를 못 봤는데요. 지금 찾으려고 하니까 인터넷에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됐는데 이거는 민주당 결선 투표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은 선거인단으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인단 등록한 사람들에게만 물어봤으면 이것이 맞는 거지만 이거는 전체 국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결선 투표를 할 때 이것이 그 전체 국민들한테 전체 국민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를 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2%포인트 차로 이기고 있다고 나오는 거는 뭐 안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라 좀 보여지는데 지금 저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돌풍이 뭐 예사롭지는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지지율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체 지지율은 20% 정도 나오는데요. 보면은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에서의 지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요. 유승민 후보보다는 안희정 지사를 더 선호하는 걸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전체 지지율 20%를 형성하게 지금 돼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안희정 지사의 최대 지지층은 60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에서 뭐 이 모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 한 25%가량 지지를 받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 절대 25%나 되는 이 60대 이상이 얼마만큼 경선인단에 참여하느냐. 그것이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만일에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찍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경선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뭐 안희정 지사한테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 뭐 당내 경선이라는 하는 것은 당내 지지자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거죠. 지지자들의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자 중에 거의 73%가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결선 투표 자체를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선 투표를 제 생각에도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안희정 지사를 중심으로 지금 일고 있는 바람이 열대성 저기압에서 거의 태풍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은 지금 당장 안희정 충남지사도 지금 사실 뭐 지금 이렇게 그 23.9% 상당한 차이를 벌리고 있지만 또 한 명이 중요한 게 지금 그 결선 투표를 가려고 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이 합쳐서 50%를 넘어가야 결선 투표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충남지사의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선의 논란 이 부분이 아직까지 지금 그 반영이 된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보수 중도층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지율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2차 투표를 가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파란은 불 수 있다고 봅니다. 가게 된다면. 왜냐하면 2012년도에 당시 이 국민 선거인단의 투표율이 한 5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차 투표를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번에 뭐 200만 명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거기는 아마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 인물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건데 2차를 가게 되면 아마 투표율이 거의 70%를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안희정 충남지사에게도 한번 진짜 역전의 한번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뭐 문재인 대표 안보 행보를 굉장히 두드러지게 하는데 악재라고 할까요? 좀 돌발 변수들이 계속적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네, 안보에 대해서 지금 뭐 김정은이가 지금 핵실험 계속 미사일 쏘고 뭐 이복 형에 대해서도 암살까지 하고 이런 와중에 문재인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번에 상처가 좀 꽤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뭐 DJ 노무현 대통령 때 통일부 차관, 장관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 분이 이번에 해필이면은 김정남을 살해한 거를 갖고서 박정희 정부의 DJ 납치한 사건, 이승만 때도 정적 제거한 거를 볼 때 꼭 우리가 북한을 비난할 것만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 좀 나간 거 아니냐. 이분이 정세현 장관이 옛날에 사드 할 때도 아주 좀 심하게 얘기했거든요. 그 뭐 중국하고는 완전히 등을 지는 거다. 뭐 미국의 뭐 종속물이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의 지금 가장 큰 약점이라면은 안보에 관한 거 아니겠어요? 사드에 대해서도
다음 정권에서 새로 논의하자. 그런데 다음 정권이 새로 논의한다면은 그때까지 그럼 중국한테 얼마나 더 당해야 됩니까? 빨리 결론을 내고 가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세현 저는 장관이 저런 얘기는 아주 좀 부적절해서 문재인 대표한테 많은 어떻게 보면 생체를 낼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분이 옛날에 광우병 때 농림부 장관 한 사람이 광우병 사태 때 미국 소 때문에 우리나라 100만 명 이상 죽을 수도 있다고까지 농림부 장관한 사람이 얘기했거든요. 그거하고 나는 이 여건이 비슷하다. 장관까지 한 사람이 너무좀 얘기가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 대표도 충분히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 같아요. 바로 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그렇죠. 이게 저는 문재인 후보가 이게 그 대선 1순위 후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저는 세도 캐비넷처럼 정말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이게 왜냐하면 장관 후보가 될 수도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그 외연 확대 치우쳐가지고 쉽게 막 너무 영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수님 하나만 한국당 얘기 좀 볼게요. 홍준표 지사가 요즘 뜨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보수의 지금 후보가 없잖아요. 보수의 가치를 대표할 만한 후보가 없다 보니까 홍준표 지사가 이제 2심에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고 난 뒤부터 지금 보수에 대한 후보로 지금 뜨고 있는데요. 저는 뭐 저희도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를 넣어봤습니다. 자기 대권 주자 지지율에 넣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지지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홍준표 지사는 상당히 사이다 같은 발언도 좀 하고요. 상당히 또 이 전국적인 인지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마음을 먹고 뭐 출마 선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본격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면 저는 어느 정도 지지율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이 유승민 후보와 이 홍준표 지사 간의 어떤 그런 경쟁 관계가 오히려 그 보수들에게 뭔가 좀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홍준표 지사가 뭐 대선에 나온다면 저는 보수들 입장에서는 좀 환영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